안녕하십니까. 2024년 숭실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기출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숭실고등학교가 2, 3년 전부터 점점 난이도를 높여가고 있어요. 학생들의 반응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은데 학교에서는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지 않았나. 따라서 이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통합과학은 66.9점이 평균 점수였고요. 특히 상위권의 A등급인 학생의 비율이 극히 적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행인 거는 이제 서술형이 없고 이제 선택형으로만 나온다라는 건 좀 다행인데요. 특히 물리, 생명, 2학기에는 화학, 지학으로 이번에는 시험 범위가 나뉘어서 나왔기 때문에 1학기 물리 생명이 다소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화학 지학은 좀 쉬운 편이었는데 그게 빠져버렸고 2학기로 넘어갔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네요. 특히 그 중에서도 물리가 예년에 비해서 좀 다소 난이도가 올라갔고 생명은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대성고등학교나 선정고등학교처럼 까다롭게는 안 했는데 그런 유형을 대성, 선정 비슷하게 확대하는 면모를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 기존에 있는 수업을 더해서 심화수업과 모의고사 유형까지 다양하게 학습과 경험을 해야만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천을 해드리네요. 특히 1학기 기말 범위에 있는 전기에너지의 생산과 수송 그리고 에너지율이 숭실고등학교에서 꼭 킬러 문제로 여기에서 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대비하셔야 1학기 기말에서도 순탄하게 넘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네요. 그럼 먼저 중간고사 문제를 대표적인 문제를 한번 뽑아서 보도록 합시다. 먼저 8번에서 9번에 해당되는 문제인데 질량이 각각 M과 2M인 물체 AB를 지면으로부터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가만히 놓았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공기의 저항과 물체의 크기를 무시하지 않는 경우라는 건 사실 보편적인 문제에서는 보통 무시한다라고 하고 출제를 하는데 좀 특색이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 공기 저항력이 있다고 해서 중력의 크기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중력의 크기는 질량이 큰 B가 질량이 작은 A보다는 더 크다라는 게 맞는 거고요. 기억. 니은에는 두 물체의 가속도는 공기의 저항이 있을 때보다 감소한다라고 했는데 오기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없을 때로 시험 중에 변경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으로 체크하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로 물리 문제인데요. 그림과 같이 물체 AB를 수평 방향으로 각각 V0와 2V0의 속력으로 던졌을 때 물체 C를 자유낙하시켰다. 우리가 알다시피 질량과 관계없이 수평으로 던진 속도와 관계없이 이 높이에 따라서 지면에 도달하는 시간은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A, B, C는 P 지점에 동시에 도달하게 될 거예요. 즉, 세 개의 공은 전부 P에서 충돌하게 된다. 디귿이 맞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둘의 차이는 뭐냐? 같은 시간 동안에 A는 P 지점을 가게 되고, 즉, L1은 L1의 길이를 가야 되고, 그러니까 V0는 느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2V0의 같은 시간 동안에 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L2라고 하는 것이 L1보다 2배의 길이를 가져야 된다는 게 포인트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L1 대 L2는 1대2다. 기억에 A와 B는 수평 방향으로 일정한 힘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이 수평으로 던진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이고 중력은 항상 아래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정한 힘을 받는 건 맞는데 수평 방향으로는 아니죠. 연직 방향으로 했어야 옳습니다. 정답은 4번이네요. 자, 세 번째 문제를 보죠. 이런 것들은 생명에서도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는 모의고사형 문제예요. 자, 여기에서 표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체 ABC의 특징을 나타냈다라고 했는데 ABC는 각각 탄수화물, 단백질, DNA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여기서 ABC 특징을 보면 각각 ABC가 순서대로 탄수화물, DNA, 단백질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억은 탄수화물, DNA, 단백질의 공통점을 말하는 것이고, 니은에 말하는 거는 뭐냐면 그 A와 C, 즉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공통점을 말하는 것이겠죠. 즉 요거는 뭐에 해당되지 않는다? 즉 DNA는 해당되지 않는 것을 니은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고요. 니은에 탄수화물이다 라고 했는데요. 탄수화물은 뭐예요? 셋 다 탄수화물이 된다. 따라서 그 여기에서는 니은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기억에 해당된다라고 얘기를 하셔야죠. 그 다음에 디귿에 보면은 B의 단위체를 구성하는 염기는 5종류다라고 하는데 DNA는 A, T, G, C 4종류예요. 예, 따라서 요것도 틀렸다. 마지막 리을의 C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된다라고 했는데 뉴클레오타이드는 핵산입니다. 그러니까 폴리뉴클레오타이드는 DNA가 연결이 돼서 만들어지는 거죠. 에 따라서 정답은 1번이다라고 체크를 하셔야 된다. 이런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요. 거의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하나를 모르면 틀릴 수도 있게 만든 유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도 그 고학년으로 진학을 하시더라도 이런 유형은 빈번하게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요거는 그 생명 파트예요. 여기서 다음은 정상인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환자의 헤모글로빈이다라고 했는데 정상에 비해 정상에서 나오는 아미노산은 글루탐산이죠. 그러면 동그란 모양이 됩니다. 근데 그 환자인 경우, 즉 적혈구증 환자인 경우에 그게 발린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길쭉하게 돼요. 산소 운반 능력도 떨어지고 응집도 잘 일어나는 별로 그렇게 성능이 좋지 않은 혈액의 산소 운반 매체가 그 여기에 남모양 적혈구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옳은 걸 고르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디귿에 합성된 폴리펩타이드로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수는 RNA의 염기수와 같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세 개의 염기마다 하나의 아미노산을 측정을 하기 때문에 아미노산의 수는 RNA의 3분의 1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요거는 마지막 문제인데요. 지문의 길이도 길고, 이 예년에 비해서 이런 걸 안 쓰죠. 여기 대성고등학교에서 썼던 유형인데, 이게 숭실고등학교도 이제 이런 걸 이 유형을 쓰기 시작한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나와 있는 가나가 각각 DNA D중 가닥의 순서인데, 자, 여기에서 가의 한 가닥으로 전사된 RNA다라고 했으니까요. 가에 있는 것이 이렇게 되고요. 그죠? 그리고 나에 해당되는 것이 이렇게 됩니다. 그죠? 저기 있는 거 그대로. 자, 여기에서 가의 C에 대응하는 RNA가 C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나와 있는 가닥에, 여기에 나와 있는 가닥에 보면은, 여기에 있는 것 중에 가에 C에 해당되는, C에 대응하는 RNA가 C예요. 따라서 여기가 나가 C가 된다라는 게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따라서 AGA가 주형 가닥, 그러니까 요 가가 주형 가닥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응해서 RNA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가가 주형 가닥이 되고요. 요거에 해당되는 것에 따라서 한글을 찾아서 짜깁기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기억은 유라실이 해당이 되는 게 들어가야지 말이 돼요. 이렇게 유라실. 그 다음에 니은의 코동표에 사용된 글자는 아미노산의 종류를 의미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뉴클레오타이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아미노산의 종류에 대응하는 게 여기 있는 한 글자들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만만치 않아 꽤 까다롭다라고 하는 것에서 실망하지 마시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앞으로 기말고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에 좀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과거의 실패는 실패로 끝나지만 실패를 딛고 일어서지 못하면 더 발전하지도 개선되지도 못합니다. 따라서 지금 설명드린 걸 바탕으로 기말고사를 대비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불가능한 얘기지만 저는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다 1등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부족한 부분을 제가 채워주고 모르는 부분을 제가 알게 할 테니까 성실과 부지런한 마음으로 한번 저와 같이 1등급을 해보신 건 어떨까 합니다. 감사합니다.